자, JSP 교재, 자, 11장 370페이지, 371페이지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JSP 페이지에서 MySQL 서버를 연동하기 위해서 JDBC 드라이버를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단계로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이제 개념을요 코드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코드로 먼저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예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371페이지에 드라이브 매니저 클래스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71페이지에 드라이브 매니저 클래스, 이건 이제 드라이브 매니저 클래스 쓸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는 클래스 사용해서 for name 메소드 호출한 다음에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메모리로.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 드라이버,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는 데이터 원본에 여기서 데이터 원본이라는 거는 MySQL 이제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원본에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요거는 이제 자바 JSP와 MySQL 서버를 연동시키는 자바 클래스입니다. 그죠? 이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넥션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다.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를 가지고 커넥션 개체를 생성해서 리턴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이제 메소드는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제 있어서, 그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의 get connection 이제 메소드 실행 정상적으로 되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정상이 되면 커넥션 개체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제가 한 몇 번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아시죠? 반복으로 계속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하실 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드라이버 매니저는 class.forName 메소드를 사용해서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전 단계에 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쓰려 그러면 클래스라는 클래스에 forName 메소드 사용해서요, JDBC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이제 로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드는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class.forName 한 다음에 요거 앞에서 설명 다 들었던 거죠. 그죠? com.mysql.jdbc.driver 요렇게 이제 해주면, 자, 요 메소드에서 매개 변수로 com.mysql.jdbc 드라이버와 같은 특정 드라이버 클래스를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딩이 되어 객체가 생성된다. 메모리 상에 로딩이 되고요. 해당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그 드라이버 매니저에 등록이 된다. 드라이버 매니저에 생성된 객체가 등록이 된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forName 메소드는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상에 예외가 발생됐을 때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try catch문 사용해 가지고요, 캐치 블랙에서 요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요 예외를 처리해 주는 그런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를 발생시키므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에 코드 한번 보세요. 예외 처리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제 try 블럭, 자, try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class.forName 한 다음에요, 클래스 로딩 하는 거죠. JDBC, MySQL JDBC 로딩 하는데, 만약에 이거 실패했을 때는,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try 블럭 닫고 뒤에 이제 catch라고 보이시죠? catch 블럭을 사용해서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그 클래스 not found 객체를 예외 객체를 받아서 예외 처리해주는 블럭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건 형식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또는 자 exception 사용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try 블럭 안에 class.forName 해서 com.mysql.jdbc.driver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됐다. 해당 클래스를 찾지 못해서 예외 발생됐다 하면 밑에 이제 캐치 블럭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exception 최상위 예외 그입니다. 그래서 exception 이제 타입의 예외 클래스죠. 타입의 이제 요 객체가 넘어오면은 요걸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교재 아래쪽에는 여기 이제 코드에 대한 이제 세부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드라이버 클래스들은 로드 될 때 자신의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메모리상으로 로딩이 될 때 객체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객체를 생성하고 자동적으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이제 그 객체를 등록을 해준다. 드라이버가 로딩이 될 때 객체가 생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 메소드로 호출가 돼 가지고 그 객체를 이제 등록까지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는 모두 요 클래스에 사용되는 메소드는 모든 메소드는 스태틱 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스태틱 메소드라는 거는요. 이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 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스태틱 이제 그 타입의 메소드들은 클래스명으로 바로 이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설명이죠.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들은 스태틱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고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는 커넥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자, get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의 get connection 메소드 사용해서 커넥션 객체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커넥션 객체가 있어야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만들고 SQL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커넥션 객체는 리턴 됐다는 얘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JDBC 드라이버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372페이지 이제 상단에 get connection 메소드를 사용하면 get connection 메소드 사용 시에 SQL exception 예외가 발생된다. 자, 요 get connection 메소드도요 예외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예외 발생되는 거는요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try catch 블럭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는요 try라고 되어 있죠. try 중괄호 열고 닫고 요 블럭 try 블럭 안에다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를 넣어놓고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처리는 요 try 블럭 다음에 있는 catch 블럭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catch 다음에 소괄 안에 자 예외 종류 타입을 SQL exception EX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SQL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면 SQL exception 이제 객체 예외 객체를 요 캐치 블럭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E라는 예외 이제 변수죠. 참조 변수에다가 받아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캐치 중괄호 그 블럭은요, 이 형식이기 때문에 안에 그냥 형식만 이렇게 보여주고요. 안에 비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제 그 372페이지에 get connection 가지고 우리가 DB 연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자, 요 get connection은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매니저 점 get connection 한 다음에 그 매개 변수 값을요 URL 콤마 유저 콤마 패스 이게 이제 URL은 실제 이제 서버
이제 접속할 때 필요한 주소죠. 주소. 종로를 넣어주고요. 유저는 ID, 접속 ID. DB 접속할 때 쓰는 ID. 패스는 DB 접속할 때 필요한 이제 해당 ID의 패스워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형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get connection 메소드는 수행 결과로 데이터베이스와 JSP가 연동할 수 있는 커넥션 개체를 리턴해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 설명에 첫 번째 맥에미스 URL은 DBC 콜론, 다음에 이제 서브 프로토콜 콜론, 그 다음에 서버 네임과 같은 형태를 갖는 이건 형식이죠. 네. 자, 데이터베이스 URL을 기술한다.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쓰는 주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명이고, 패스는 계정의 패스워드다. 그래서 밑에 이제 문단에 MySQL의 경우에는 get connection 한 다음에 자 괄호 안에 첫 번째 URL이죠. MySQL 서버 접속할 때 자 JDBC 콜론 MySQL 콜론 슬래시 로컬호스트 콜론 3306 다음에 자 베이직 JSP 요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요. 혹시나 다른 DB 쓴다 그러면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SP ID 자 접속 아이디고요. 자 JSP 패스 이게 이제 접속할 때 쓰는 패스워드입니다. 자 오라클의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 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URL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MySQL하고 JDBC 콜론 오라클 콜론 send 콜론 at localhost 콜론 1521 콜론 ORCL 이렇게 이제 URL 값을 넣어주고요. 그다음 이제 스캇 ID 타이거라는 패스워드를 이렇게 줘서 오라클에서도 이렇게 이제 커넥션 개체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밑에 그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프로그램 순서대로 작성할 때 class.forename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 메소드를 이제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코드에. 그죠? 그 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코드에 보면 try 블럭에 보면 class.forename 해가지고요. 자, JDBC 드라이버 로딩을 하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try 블럭에는 이제 커넥션 객체를 얻어와야 되죠. 그래서 커넥션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는 한 다음에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 해서 URL 값, ID 값, 패스워드 값을 넣어주면 이게 이제 정확하면은 서버에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연결 성공하면 커넥션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 리턴된 커넥션 객체를 con이라는 참조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try 블럭 안에 있는 class.forename이나 그다음에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에서 자 예외가 발생하면요 try 블럭에 있는 이제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exception 그 위에 이제 보시면은 373페이지에 이 두 개 코드를요 따로따로 try 캐치 블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위 예외 exception을요 상위 최상위 예외인 exception 예외로 바뀌도록 그렇게 코드를 수정하면 try 블럭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try catch 블럭을 class .forename 따로 또 그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 따로 이렇게 try catch 블럭을 만들 필요 없이 373페이지 상단에 있는 코드처럼 try catch 블럭 하나만 딱 만들어서요 try 블럭에 class.forename com.mysql.jdbc.driver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JDBC 드라이버가 로딩이 되면서 자동으로 드라이버 매니저에 등록이 됩니다. 그죠? 개체가 만들어져서 등록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 하면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get connection 메소드 사용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JDBC 드라이버 URL 자, MySQL 접속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 상에서 접속을 시도하고요. 자, 여기 이제 오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면 커넥션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커넥션 객체를 리턴되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커넥션 타입의 con이라는 참조 변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class.4name이든 드라이버 매니저.get connection이든 예외가 발생될 때 둘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상위 예외인 exception, catch 이제 블락 이렇게 보시면은 예외 타입이 이제 exception이죠. exception 타입으로 상위 exception을 예외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exception은 그 372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캐치에 보시면 class not found exception과 SQL exception의 상위 예외이기 때문에 하위 예외들이 발생하면 상위에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커넥션 객체 뭐 설명이 됐는데 아래쪽에 373페이지 그 2번에 보시면 커넥션 인터페이스에 대한 또 설명이 또 상세하게 또 나온다 그죠? 했는 얘기 또 한다 그죠? 자, 했는 얘기지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안 해요. 뒤에는 이제 소스 설명만 드릴 거예요. 소스하고 실습만 할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보셔야 됩니다. 복습하실 때 혼자 보시고 그죠? 그래서 이해될 때 동안 이 내용을 쭉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3페이지에 자 커넥션 인터페이스 설명하는 겁니다. 커넥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그 이제 객체 이제 객체를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get connection 했을 때 이제 리턴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특정 데이터 원본에 대한 커넥션은 커넥션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클래스의 객체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의 get connection 메소드를 사용해서 커넥션 객체를 얻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밑에 보세요. 앞에 봤던 겁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자, 커넥션 한다. 컨은 드라이버 매니저.get connection 한 다음에 자, DDBC 콜론 MySQL 콜론 그다음에 이제 슬래시 로컬호스트 콜론 3306 콜론 데이터베이스 이름 베이직 JSP 그죠? 여기 URL이고요. 접속할 때 쓰는 경로죠. MySQL 서버 JSP ID 그다음에 JSP 패스워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해 보면 자 어떤 SQL 쿼리문을 실행시키려면 반드시 커넥션 개체가 있어야 된다. 커넥션 개체 없이 근데 이제 커넥션 개체만으로는 실행 못 하고요. 그죠? 뒤에서 이제 앞에서 저 설명드렸던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 이런 것들 생성하려면은 커넥션 객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커넥션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 사용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SQL 문을 실행시키려면 반드시 커넥션 객체가 있어야 되고 커넥션 객체는 특정 데이터 원본과 연결된 커넥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SQL문을 정의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할 때 커넥션 객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커넥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만들 수 있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만들 수 있고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도 만들 수 있다. 그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커넥션 객체는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얻어낼 때 자 커넥션 객체. 커넥션 객체가 있어야 요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나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코드 한번 보세요. 박스 373페이지 하단에 자 쿼리를 실행시키는 객체들 셋 중 하나를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객체 얻어내는 거. 스테이트먼트 stmt는 con.create statement 요걸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 리턴 받는 거고요. prepared statement 객체 얻어내는 거. prepared statement pstmt 참조 변수죠. 는 con.prepare statement.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SQL 문장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prepare statement 객체하고요. statement 객체하고 차이 나는 건 뭐냐면 prepared statement 객체 만들 때는요. 요 지금 메소드 con.prepare statement에 SQL이라고 매개 변수값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실행할 SQL 문장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객체 안에는 실행할 SQL 문장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allable statement 프로시저 호출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객체를 리턴받는 겁니다.
컬러블 스테이트먼트 CSTMT 참조면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는 해서 컨액션 객체 컨 prepare call 여기서 이제 prepare c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컬러블 스테이트먼트 prepare call을 이제 사용합니다. 컬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디테일 받고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374페이지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 객체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 그다음에 이제 컬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대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리턴되는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컬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이런 이제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 컬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일단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리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374페이지에 이제 상단에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 설명이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우리가 뭐 요런 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는 자, 커넥션 객체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 자, 이 생성된 객체에 의해서 구현되는 일종의 메소드 집합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로,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객체로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커넥션 클래스의 create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드렸던 거, 코드 설명한 거 그대로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create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는 SQL exception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밑에 이제 코드처럼 try catch 블락 안에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테이트먼트 STMT는 connection 여기 이제 con이라고 해도 되고요. 앞에서는 예전에는 코드가 con이었죠. connection create 스테이트먼트 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 생성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 생성할 때 SQL exception 발생하기 때문에 try catch 블록으로 이렇게 하고, catch 블록에 보시면 SQL exception 자, 예외 객체가 리턴이 되면 print stack trace에서 예외가 발생한 것을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거기에는 이제 설명이 아래쪽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prepared statement 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prepared statement 인터페이스는 커넥션 객체 prepare statement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prepare statement 메소드 실행할 때 SQL excep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try catch 블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prepared statement PSTMP는 con.prepare statement 그 다음에 이제 포함한 SQL 문장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3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prepared statement 객체에서는 SQL 쿼리 문장이 미리 컴파일 된다. 그래서 그 SQL 문장을요, 이 prepared statement 객체 만들 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리 컴파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지금 prepared statement SQL 메소드에서 SQL이 실행할 쿼리문 를 prepare statement 해가지고요 안에다가 소괄로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쿼리문이 미리 컴파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상사에 또 설명이 조금 더 있는데, 실행 시간 동안에 인수값을 위한 그 용어가 있었어요. 밑에 그 코드도 물음표 보이시죠? 요거 이제 뭐 한글로 위치 홀더 있는데 플레이스 홀더죠. 플레이스 홀더. 물음표 자리에 이 SQL 문장을 재사용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멤버 테이블에 레코드를 10개를 넣는다고 했을 때 insert into member values 해가지고요, 이 SQL 문장을 10번 작성하는 게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nsert into member values 한 다음에 10개의 레코드 집어넣을 때 값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값자리에다 물음표
여기 이제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음표 자리에 어떤 값이 올 거야. 근데 지금은 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prepared statement 객체 만들어 놓고 이 SQL 문장을 포함하는 placeholder 이 특정 이제 값을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물음표가 이런 형태의 이제 SQL 문장을 포함하는 prepared statement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요 물음표 placeholder에다가 원하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37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객체는 동일한 쿼리문을 값만 바꾸어 여러 번 실행해야 할 때 인수가 많아서 쿼리문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다. 예, 그래서 재사용하는 거죠. SQL 문장을 계속 여러 번 동일한데 값만 바뀌는 건데 여러 번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값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남겨놓고요. 변수 값을 여기 이제 플레이스홀더 값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그냥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홀더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prepared statement 인터페이스는 각각의 인수에 대해 위치홀더라는 게 플레이스홀더입니다. 위치홀더를 사용하여 SQL 문장 정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위치홀더는 물음표로 표현되며 실행 시간 동안 인수 값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음표 플레이스홀더 자리에 이제 값을 뭐 집어넣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 코드가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ry 블럭 안에 자 보면 이제 string 타입의 SQL에 insert into member values 한데 플레이스홀더 물음표 4개가 있죠. 첫 번째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플레이스홀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위치홀더라는 게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물음표가 4개 사용되면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요 번호가 붙어져 있어요. 우리가 배열의 인덱스처럼. 예, 플레이스홀더의 번호는 인덱스는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prepared statement 타입의 pstmp라는 자 여기 참조 변수에다가 자 con.prepare statement 메소드 사용해서 SQL이라는 그 문자 변수에 있는 이제 SQL 문장을 이제 포함해서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pstmp라는 prepared statement 객체가 만들어지면 placeholder 물음표 자리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물음표 자리에 그 위치 값 있죠. 1, 2, 3, 4 숫자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4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코드 보면 pstmp의 set string.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객체에 자 set string 사용해서요. 뒤에 1 id라고 되어 있죠. 1번 플레이스홀더에 id 값을 저장해라 그런 뜻입니다. 대입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pstmp.setString 2, 패스워드 있죠. 그러면 이제 요 setString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문자열로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플레이스홀더에 문자열 형태로 저장하는데 어떤 값을 저장합니까? 패스워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id 값을 1번 플레이스홀더에 패스워드 값을 2번 플레이스홀더에 setString 메소드에서 문자열로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자 3번 4번도 밑에 따라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prepared statement 객체에 이제 그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SQL 이제 exception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try catch 블럭을 이제 이렇게 이제 코드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375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이 코드에 대한 이제 설명이 3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재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제 요 내용처럼 교재 이게 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교재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수업을 안 듣고 보시는 분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끝나고 나서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나중에 하시면 안 되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책 한 번 더 쭉 보시고 그죠? 예제 한 번 더 실행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기억이 남습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시간 더 필요합니다. 막 까먹은 거 다 까먹고, 그죠? 이게 뭐였지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6페이지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 마지막 설명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상단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각각의 SQL 데이터 타입을 처리할 수 있는 set으로 시작하는 세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XSS는 데이터 타입이죠. XSS에 이제 데이터 타입이 나오는데 요 타입의 데이터로 셋하겠다, 저장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s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XSS는 해당 테이블의 해당 필드 데이터 타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면 set string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 만들 때 바 캐릭터 문자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 캐릭터 필드에 우리가 문자열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set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쓴다 그 말입니다. 자, 해당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면 set int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set xs num var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앞에 num은 placeholder, 그러니까 물음표 있죠, 물음표. 자, 그 번호고요. 몇 번째 placeholder인지 번호고요. 그 다음에 bar라는 건 이제 변수인데 리터럴 값이 와도 돼요. 그래서 bar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을 앞에 있는 placeholder 위치에다가 이제 set xs니까 xs 타입으로 세팅하겠다, 집어넣겠다 그런 뜻이죠. 요 메소드는 두 개의 메소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num은 파라미터 인덱스로 위치홀더, 플레이스홀더 물음표와 대응이 되고 첫 번째 위치홀더 물음표는 1이고 그죠? 다음 위치홀더는 두 번째니까 2겠죠. 일식 증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var 두 번째 매개 변수는 해당 필드에 저장할 데이터 값을 기준하는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자, PSTMT, Prepared Statement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setString 해서 1, ID 하면 첫 번째 placeholder에다가 ID 변수 값을 저장한다 그런 뜻이겠죠. PSTMT .setString 2, password 하면 패스워드 변수 값을 두 번째 placeholder 값으로 저장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메소드는 이 prepared statement의 요 s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도 있죠. 그래서 파라메타 인덱스 위치에 값을 x를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뒤에 보면 더 많은 메소드는 API 다큐멘트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docs.oracle.com의 자바에 7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번에 docs의 API 뭐 인덱스 HTML 요런 데 이제 보면 자세한 내용이 더 많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set으로 시작하는 세트죠. 그 다음에 이제 set 뒤에 보시면 타입입니다. XSS 타입이죠. set string, set integer, set long, set object, set date, set timestamp, 그 다음에 set double, set float 자료형이 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integer 타입의 파라미터 인덱스 여기 이제 placeholder의 번호죠. 그죠? 번호를 넣고 뒤에는 이제 저장할, 그러니까 set 다음에 그 타입과 일치되는 타입의 자료를 그 이제 변수 값이나 리터럴 값을 그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prepared statement 객체까지 걷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잘 쓰진 않는데 callable statement 인터페이스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procedure하고 관련된 거예요. 프로시저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소스 외에 설명 다 끝난 거예요. 소스를 여러분들은 이제 분석하고 해석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인터페이스 보면 콜러블 인터페이스는 커넥션 객체의 프리페어 콜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콜러블 인터페이스 를 구현하는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클래스의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pare call 메소드는 SQL exception,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서 똑같은 그죠? 예, try catch 블럭으로 예,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형식 try 블럭에 callable statement CSTMT 한 다음에 커넥션 개체에 prepare call이라는 메소드 사용합니다. 예, callable statement는 prepare call이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예, 개체를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에 callable statement 개체는 주로 stored procedure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stored procedure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 callable 예, statement 개체를 사용하고요. stored procedure라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SQL 쿼리문을 저장한 함수를 말한다. 자, 미리 저장된 쿼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callable statement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프로시저를 단지 호출하는 것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자, 쿼리 1에 저장된 프로시저, 예, 뭐 stored 프로시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쿼리 1이라는 게 밑에 있네요, 그죠? 예, 쿼리 1이 저장된 프로시저 다 돼 있죠, 그죠? stored 프로시저. 이제 우리가 DBMS마다 이제 이렇게 stored 프로시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프로시저 뭐 함수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형식의 커넥션 객체에 prepare call 한 다음에 갈로 안에 예, 거기 이제 쌍따옴표 안에 중괄로 이렇게 했고 call 예, 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한 칸 띄우고 call이 1이라고 있죠. 예, call 다음에 여기 이제 호출할 예, 프로시저 이제 이름을 예, 적는 거죠. 저장된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형태의 예, 종류라고 해서요.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중괄로 안에 이제 호출하는 이제 형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call procedure name, 그다음에 대괄로 이거 이제 생략 가능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소괄로 안에 플레이스홀더가 나옵니다.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그래서 파라미터를 갖는 프로시저 호출할 때 이런 형식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중괄로 안에 물음표는 call procedure name 해서 또 대괄로 안에 소괄로가 오고 소괄로 안에는 플레이스홀더, 예,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이거는 프로시저를 호출한 후 결과값을 얻어낸다. 그래서 위에서 그 프로시저 네임 뒤에 소괄로 안에 물음표 여러 개 있는 이게 매개 변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파라미터를 갖는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면서 리턴 값이 있을 때 그 리턴 값을 리턴 받아서 저장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입 연산자 하고요. 대입 연산자의 이제 왼쪽에는 물음표 플레이스홀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시저를 호출한 후 결과값을 리턴 받을 때 이런 형식을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all procedure name, 요거는 파라미터가 없는 프로시저를 예, 호출할 때 이런 형식 씁니다. 예, 우리 교재에 이제 파라미터가 없는 그런 이제 형식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객체, callable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관련된 인터페이스들을 설명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callable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잘 안 쓴다, 그죠? 잘 안 쓰는데 이걸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저기 뭐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하고 이럴 때는 잘 안 써요. 안 쓰고 그 이것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쓰는 전문가가 있는 그런 이제 회사도 있죠, 그죠? 거기서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걸 쓸 거예요. 예, 전문가 DB 전문가들이 많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 코드보다는 DB 코드가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업무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는 이제 이런 걸 또 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알아놨다가 예, 그때 또 이제 전문적으로 그 분야 그 관련된 거를 또 이제 깊이 있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 이제 리절트 셋 인터페이스인데, 리절트 셋은 우리가 이제 SQL select 문장 실행했을 때 결과, 자, 테이블이 넘어온다 그랬죠. 그 테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 테이블이라는 게 레코드들이잖아요, 그죠? 결과로 이게 select 문장 실행한 결과로 넘어오는 레코드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레코드 셋 혹은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타입을 리절트 셋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리절트 셋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밑에 설명에 SQL 문 중에서 select 문을 사용한 쿼리 문은 execute 쿼리 메소드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이 메소드의 수행이 성공 시 결과물로 리절트 셋 객체가 반환이 되고, 리절트 셋은 쿼리의 결과로 생성된 테이블, 그러니까 레코드 셋, 뭐 레코드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378페이지
379페이지 그 이제 내용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실 때 리절트 셋 형태로 객체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값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앞에서 또 설명했던 거예요. 이거 새로운 거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림으로 한번 더 이론 시간에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단에 378페이지에 상단에 그림처럼 표 요게 리절트 셋입니다. 이런 결과가 넘어왔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객체예요. 요거를 이제 가지고 값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이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이 값을 끄집어내서 이용하느냐. 그 이제 리절트 셋 객체는 커서라고 불리는 커서 또는 다른 교재에서 이제 커서라고 설명한 데도 있고요. 레코드 포인터, 레코드를 가리킨다 해서 레코드 포인터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설명, 똑같은 말입니다. 커서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리절트 셋 객체에서 특정 레코드를 참조할 수 있고 커서는 초기에 첫 번째 레코드 행의 직전, 그러니까 첫 번째 레코드 위에 레코드 포인트가 딱 화살표가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하면 그 화살표가 첫 번째 레코드 쪽으로 딱 가리키는 겁니다. 한 칸 딱 내려와가지고, 즉 필드명이 위치한 곳으로 위치한다 뭐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넥스트 명령 실행하기 전이죠. 리절트 셋의 넥스트 메소드 사용하기 전에 항상 이제 요 위치에 커서의 위치가 딱 화살표가 딱 가리키고 있죠. 필드니까 우리가 읽어낼 내용이 아니죠. 필드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읽어낼 내용은 레코드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레코드 셋에서 초기 커서 위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리절트 셋 객체의 넥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커서의 그 가리키는 위치를요 다음 레코드 위치로 커서 포인트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림에 커서 위에 있는 커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넥스트 메소드 실행하면 한 줄 딱 내려왔죠. 처음에는 필드명 제목, 필드 제목을 가리키고 있다가 넥스트 메소드 실행하면 XS 이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레코드입니다. 첫 번째 지금 레코드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레코드에 커서를 탁 이렇게 가리킵니다. 넥스트 메소드시면 요럴 때 요 넥스트의 리턴 값은요 딱 커서를 이동시켰는데 해당 위치에 읽어낼 수 있는 레코드가 있어. 그러면 true 값을 리턴하고요. 커서를 이동시켰는데 읽어낼 레코드가 없어. 그러면 false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밑에 이제 그림이 세 번째 그림이 넥스트 메소드를 사용한 커서 대상 레코드 이제 이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그래서 밑에 리절트 셋의 first, last 메소드를 사용하면 커서를 첫 번째 레코드 혹은 마지막 레코드로 옮길 수도 있고 before first와 after last 메소드는 커서의 위치를 첫 번째 레코드 이전과 마지막 레코드 다음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previous 메소드는 커서를 현재 위치에 이전 레코드로 올 수 있다. 넥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previous 하면은 다시 이제 위쪽에 레코드 쪽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역방향이죠, 그죠? 넥스트는 뒤로 이동,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previously 위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리절트 셋에서 레코드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 이들을 처리하는 이제 반문문을 사용을 하고 넥스트 메소드는 자, 다음으로 이동할 레코드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방금 설명드렸던 거죠, 그죠? 그래서 while문 379페이지에 그 while문 보세요. 이런 형식 쓰고요. 자, 아래쪽에 쿼리문 실행 결과 레코드들인 그 리절트 셋 객체의 현재 레코드들의 필드명 혹은 레코드 셋에서의 위치 번호를 이제 사용해서 어떤 필드 값을 읽을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get 메소드를 쓰는데 리절트 셋에 get 메소드를 쓰는데 이거는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get string이 될 수도 있고 get integer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et 그 타입 XS가 이제 타입이죠. 뒤에 이제 필드명을 쓸 수도 있고 필드의 그 위치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세요. 379페이지 그림. 그래서 그 테이블이 보이죠, 두 개 그림. 그래서 ID 필드 값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그림 보면 get string ID 하시면 되죠.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 패스워드 값 읽기 위해서 get string 패스워드 하시면 되는 거고 age 값은 숫자로 들어가 있어요. 정수로 들어가 있어요. 정수 타입의 필드가. 그러면 get int age 하면 age 필드 값을 integer 값으로 읽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은 1번, 2번, 3번 매개변수 값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첫 번째 필드 값 읽어라. id죠.
두 번째 거는 이제 getString 2라고 됐으면 두 번째 필드 값 패스워드죠. 두 번째 패스워드 필드 값 1이라는 게 되고, 세 번째 getInt 3 하면 세 번째 필드인 age 필드 값 1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getInt니까 인티저 값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380페이지에 뒤에 자 리절트 셋 개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get 메소드는 밑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그 API 문서에 docs, oracle, .com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get string, get date, get byte, 다음에 get double, get int, get timestamp, get object, get null 요런 이제 getter 메소드 사용해서 레코드의 필드 값을 읽어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 모든 설명을 다 끝났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소스 코드입니다. 실제 JSP 코드 만드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 이해를 하시고요. 코드를 보시면 이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소코드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